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해설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23 인공지능 윤리 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초안을 싹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고 딱딱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 그냥 서랍 속에 처박아두는 뻔한 정보 지침서가 아니에요. AI가 우리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지금 개발 현장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도구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딱 상상해 볼까요?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려고 만든 AI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뒤흔들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불리한 쪽으로요. 진짜 끔찍하지 않나요? 기술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을 짧게 짚어드리면요. 먼저 양날의 검인 AI의 위험성을 보고 사람 중심의 프레임워크 그리고 10대 핵심 요건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라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을 파헤쳐 본 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나침반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양날의 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류를 위협할 때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문서에 나온 2020년과 2021년 실제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선 편향성과 개인정보 문제로 난리가 났던 챗봇 이루다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영국은 코로나 사태 때 AI로 대입 성적을 매겼다가 엄청난 차별 논란에 휩싸였고요. 미국에선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무고한 흑인 시민이 범죄자로 오인되어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복지수당 탐지 시스템도 저소득층을 부당하게 차별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우리 사회 시스템 한가운데서 벌어진 진짜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위협들인 겁니다. 그럼 이런 참사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두 번째 파트, 사람 중심 프레임워크와 철학적 3대 기본 원칙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AI 기술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그저 듣기 좋은 선언문에서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자율점검표라는 문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문서는 아주 튼튼한 세 가지 철학적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인간은 그 어떤 기계와도 교환할 수 없는 가치라는 인간 존엄성. 둘째, 취약계층까지 모두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의 공공선. 그리고 셋째, 기술은 어디까지나 우리 삶을 돕는 도구여야 한다는 기술의 한목적성입니다. 세 번째 파트, 열대 핵심 요건. 이제 철학을 넘어 실전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칙. 좋은 말이긴 한데 개발자 입장에선 매일매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10대 핵심 요건입니다. 기획부터 설계, 개발, 운영까지 AI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뽑아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가 책상머리에서 나온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대 요건 아래에 무려 35개의 실질적인 점검 문항이 쫙 깔려 있어요. 개발자와 조직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도구인 셈이죠. 10대 요건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그리고 투명성. 와, 엄청 많죠? 이걸 오늘 한 번에 다 다룰 순 없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뼈대가 되는 첫 두 가지,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에만 딱 집중해서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인권 보장입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보호에 대한 이야기죠. 점검표는 AI를 만드는 개발자와 조직에게 아주 묵직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AI 시스템은 인간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자율적 행동을 혹시라도 침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AI는 언제나 사람을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자유를 존중하도록 설계되어야만 하거든요. 구체적인 점검 문항인 21010부터 21005까지를 한번 보죠. 이 문항들은 AI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진 않는지, 성별이나 종교,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지는 않는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방해하진 않는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묻고 따지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인권 존중 기조가 우리나라 정부만의 유별난 주장이냐? 절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헬스케어 AI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못 박았어요. 의료 분야의 AI는 전문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에 권한을 실어줘야 한다고요.
인간의 자율성을 지킨다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하는 강력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이유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 경찰의 안면인식 오류 사례인데요. 기술에 편향성이 있고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 보니까 니지어 파크스나 로버트 윌리엄스 같은 완전히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술을 그저 맹신했을 때 개인의 자유 그 자체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결과죠. 5번째 파트,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이번엔 치명적인 개인정보 이슈를 다뤄보죠. 인공지능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서 개인정보 오용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데이터 없이는 AI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귀찮은 법적 규제를 통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사용자 한 명 한 명의 은밀한 사생활과 비밀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질문입니다. 자율 점검표의 20.01과 20.02 문항을 보면 개발자들이 취해야 할 액션이 명확해집니다. 개발 과정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들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살펴야 하고요. 특히 온라인에 떠도는 무수한 비정형 데이터들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줄줄 새어나갈 위험은 없는지 아예 처음 개발 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전 검토하라는 겁니다. 이 프라이버시 문제도 글로벌 흐름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아주 강력한 법인 GDPR 제22조를 보면 기계가 전적으로 혼자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에 개인이 종속되지 않을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자율점검표 역시 이런 전 세계적인 데이터 주권 보호 움직임과 똑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이는지 보이시죠? 마지막 6번째 파트, 미래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공식 문서의 점검 매트릭스를 보시면 엄청 실용적이고 직관적이에요. 예, 아니요, 그리고 해당 없음 이렇게 딱딱 칙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덕분에 AI를 처음 기획할 때든 한참 개발 중이든 아니면 이미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꺼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점검표는 기업의 목을 조르는 꽉 막힌 법적 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유연한 도덕 규범입니다. 기술이 법보다 훨씬 매일같이 예측 불가능하게 진화하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유연한 완충 장치가 현장에 훨씬 더 빠르게 적용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세포를 깨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끝없이 진화하는 미래에 우리는 AI를 통제 가능한 우리의 훌륭한 도구로 남겨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AI의 판단을 기르는 거대한 데이터 조각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부디 이 자율점검표가 그 위험을 막아내고 인간을 중심에 두는 AI 생태계를 완성하는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